우리는 사슴을 사랑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루돌프를 노래하고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는 숲의 정령으로 그립니다. 선한 눈망울, 우아한 뿔, 평화로운 초식동물. 사슴은 그 자체로 순수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섬에서는 그 순수한 동물을 향해 총구가 겨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유해하다, 해롭다, 죽여도 된다.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언제부터 해로운 동물이 됐을까요? 호랑이도 아니고 멧돼지도 아닌데 풀만 뜯어먹는 초식동물이 왜 총살 대상이 되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슴들 원래 야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돈을 벌려고 직접 데려온 겁니다. 녹용 팔아서 부자 되겠다고요. 그런데 수입산에 밀려서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버렸습니다. 섬에 풀어놓고 떠나버린 겁니다. 10마리였던 사슴은 40년 만에 1000마리가 됐습니다. 주민보다 사슴이 더 많아졌습니다. 농작물은 전멸하고 조상묘는 파헤쳐지고 밤마다 사슴떼가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다 죽여라. 이게 우리 사회가 내린 답입니다. 필요할 때 데려오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문제가 되면 죽인다. 이 공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 아니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안마도 사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조 원 규모의 반려동물 시장, 매년 10만 마리씩 버려지는 유기동물,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민낯, 사슴의 눈물 속에 우리 모두의 이기심이 비칩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1985년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인구 200명 남짓한 작은 섬에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꽃사슴 10마리. 육지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이 사슴들은 섬 주민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는 녹용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녹용 한 근에 100만 원.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입니다. 사슴 피는 강장제로, 녹용은 보약으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직접 키우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축산업자들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사슴 키워서 부자 되자. 안마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슴 농장 붐이 일었습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고부가 가치 축산업이 될 거라며 육성 정책까지 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중국산, 뉴질랜드산 녹용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100만 원 하던 녹용이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료값도 안 나오는 상황. 전국의 사슴 농장들이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농장 문을 닫으면서 사슴을 어떻게 했을까요? 팔 수도 없고 도축할 시설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안마도의 경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축산업자들은 아예 섬을 떠나버렸습니다. 사슴을 데려갈 배삭도 처리할 비용도 아깝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차피 섬이니까 도망 못 가겠지. 알아서 살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생명을 방치했습니다. 10마리의 꽃사슴은 그렇게 주인 없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야생에 버려진 유기동물이었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누구의 책임도 아닌 존재. 그 회색지대에서 사슴들의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이 이익을 위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만 그 청구서가 도착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버려진 10마리의 사슴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천적이 없는 섬.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안마도에는 사슴을 위협하는 포식자가 없습니다. 호랑이? 없습니다. 늑대? 당연히 없습니다. 표범? 꿈에서도 못 봅니다. 심지어 들개조차 거의 없는 평화로운 섬이었습니다. 먹이는 넘쳐났습니다. 섬 전체가 사슴의 밥상이었습니다. 야생풀, 나무 껍질, 농작물까지. 사슴은 하루에 자기 체중의 34%를 먹어치웁니다. 50kg짜리 사슴이라면 매일 2kg의 식물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안마도의 초목은 사슴들에게 무한 뷔페였습니다. 번식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암사슴은 생후 2년이면 번식이 가능합니다. 매년 12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수명은 1520년. 단순 계산을 해볼까요? 10마리에서 시작해서 매년 개체수가 20%씩만 증가해도 10년 후에는 60마리, 20년 후에는 380마리, 30년 후에는
2,300마리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질병, 사고 등으로 증가율이 이보다 낮지만 기본적인 폭발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안마도의 사슴수는 약 1,000마리로 추정됩니다. 섬 주민은 200명 남짓입니다. 사람보다 사슴이 5배 많은 기현상. 마을 어귀를 걸으면 사슴 무리와 마주치고 밤이면 사슴 울음소리가 섬 전체를 뒤덮습니다. 어떤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사슴을 이렇게 가까이 볼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관광객에게는 낭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민에게는 악몽입니다. 안마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남 순천의 봉화산에도 수십 마리의 야생화된 사슴이 서식합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도 유사한 보고가 나옵니다. 전국 각지에서 폐업한 사슴 농장에 유산이 야생에서 번식하고 있는 겁니다. 생태학자들은 이를 외래종 침입에 준하는 문제로 봅니다. 원래 한반도에 서식하던 토종 사슴은 거의 멸종 상태입니다. 지금 야생에서 번식하는 사슴들은 대부분 축산용으로 들여온 꽃사슴이나 엘크 등 외래 품종입니다. 이들은 토착 생태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0마리의 사슴이 매일 2kg씩 식물을 먹는다면 하루에 2톤, 한 달이면 60톤의 식물이 사라집니다. 섬의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토양 침식, 식생 파괴, 다른 야생동물의 서식지 잠식까지. 하지만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입니다. 사슴이 숲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먹이가 부족해지자 사슴들은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지로, 마을로, 심지어 묘지까지. 주민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거 다 뜯어먹혔어요. 한 해 농사가 하룻밤에 끝났습니다. 안마도 주민 김 씨의 탄식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고구마 밭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밭 전체가 마치 경운기로 갈아엎은 것처럼 헤집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사슴입니다. 사슴은 고구마, 무, 배추 같은 뿌리 채소를 특히 좋아합니다. 코로 땅을 파고 앞발로 헤치고 뿌리째 뽑아 먹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 마리가 때로 몰려들면 한 달 동안 정성 들인 작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피해는 농작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묘소를 봉분째 파헤쳤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슴은 칼슘 보충을 위해 뼈를 갉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조상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건드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에게 이건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닙니다. 조상에 대한 모독이자 삶의 터전에 대한 침해입니다. 통계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영광군이 집계한 안마도 사슴 피해액은 최근 5년간 약 1억 6천만 원. 하지만 이건 공식 신고분만 집계한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규모 피해, 심리적 피해, 관광객 감소로 인한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나름대로 방어책을 세웠습니다. 2m 높이의 펜스를 쳤습니다. 사슴이 넘어왔습니다. 3m로 높였습니다. 그래도 넘어왔습니다. 전기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펜스 설치비만 수천만 원,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입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안마도와 인근 섬 사이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펜스로 막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수영을 해서 건너왔습니다. 네, 수영입니다. 사슴은 원래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필요하면 수백 미터를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완벽한 방어망은 자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사슴 배설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양식장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미역, 전복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섬 주민의 주요 생계수단인 어업까지 이어받는 상황입니다. 예전엔 사슴 보면 좋았어요. 지금은 보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감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동화 속 순수한 동물이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 변했습니다. 공존? 그건 배부른 도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군청에, 도청에,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사슴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법이 사슴을 보호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행정의 미궁이 시작됩니다. 멧돼지는 잡아도 되고 사슴은 안 된다고요? 주민들의 항의에 담당 공무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핵심은 법적 지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야생에 사는 동물이라고 해서 모두 야생동물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야생동물과 가축은 완전히 다른 범주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안마도 사슴 문제의 핵심 장애물이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같은 동물은 야생동물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서 포획하거나 사살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만 마리의 멧돼지가 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면 소, 돼지, 닭은 가축입니다. 가축은 반드시 소유자가 있어야 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도축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슴은 뭘까요? 법적으로 사슴은 가축입니다. 가축감염병 예방법상 사슴은 소, 돼지와 같은 범주로 분류됩니다. 원래 녹용, 채취 등 축산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안마도 사슴이 주인 없는 가축이라는 점입니다. 야생에서 살지만 법적으로는 가축, 주인은 없지만 누군가의 재산. 이 모순적인 지위 때문에 행정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사살하려면 가축을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포획하려면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없는데요? 그러면 소유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영광군은 우선 소유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1985년에 사슴을 들여온 축산업자들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연락이 닿은 사람도 내 사슴 아니다라고 발뺌했습니다. 법적 증거?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수십 년 전 사슴을 들여올 때 정식 등록을 했을 미 만무합니다. 서류도, 기록도, 증인도 없습니다. 결국 주인 없는 가축의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차선책으로 야생동물화를 추진했습니다. 가축에서 야생동물로 법적 지위를 바꾸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간단치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했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부처 간 떠넘기기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 원래 가축이니까 농림부 소관입니다. 농림부 야생에 사니까 환경부 소관입니다. 지자체, 우리는 중앙정부가 법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 사이 사슴은 계속 번식했습니다. 100마리가 200마리가 되고 5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됐습니다. 행정이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생태계의 시한폭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도 함께 커졌습니다. 무능한 정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억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결국 문제 해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2023년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제 사슴을 공식적으로 포획하거나 사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40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의 종지부,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핵심은 사살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엽사 사냥꾼들이 총을 들고 사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포상금을 걸기도 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에 몇십만 원 하는 식으로요. 사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왜 하필 사살일까요? 대안들을 검토해봅시다. 포획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사슴 한 마리를 생포하고 검역하고 운송하는데 수백만 원이 듭니다. 1000마리면 수십억 원입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중성화 수술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포획 비용에 수술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그리고 중성화에도 이미 있는 1000마리는 그대로입니다. 개체수 조절에 수십 년이 걸립니다. 천적 복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늑대나 호랑이를 풀면 사슴 개체수가 자연 조절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사는 섬의 맹수를 풀 수는 없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사살뿐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싸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 총알 한 발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민원도 해결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결과도 즉각적입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사살 두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엽사들이 안마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전해집니다. 한 번에 몇 마리씩 잡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너무 쉽게 죽인다.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간이 만든 문제를 동물에게 책임지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피해 보상해 줄 겁니까? 서울에서 에어컨 틀고 앉아서 하는 소리. 직접 와서 사슴이랑 같이 살아보세요. 현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도시인들이 말하는 공존은 피해를 직접 보지 않는 사람들의 낭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당장 내 농작물이, 내 생계가, 내 조상묘가 파헤쳐지는 상황에서 사슴의 생명권을 논하는 건 사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어쩌면 둘 다 맞고 둘 다 틀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이 상황을 만든 건 사슴도 주민도 공무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0년 전 돈벌이에 눈이 멀어 사슴을 들여오고 돈이 안 되니까 버린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총에 맞은 사슴의 사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성이 멈추면 사체가 남습니다. 사살된 사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혹시 식용으로 쓰일까요? 녹용을 채취할까요? 한때 황금 같다고 했던 그 사슴 말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살된 사슴은 대부분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야생에서 사살된 동물은 위생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식용으로 유통할 수 없습니다. 기생충, 전염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녹용? 수입산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굳이 야생 사슴의 뿔을 가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부는 렌더링 동물성 폐기물 처리 업체로 보내집니다. 여기서 고온 처리되어 산업용 원료가 됩니다. 비누, 화장품, 사료의 원료로 쓰입니다. 과거 생명의 결정체로 불렸던 녹용이 이제는 화장품 원료로 녹아내립니다. 나머지는 단순 폐기됩니다. 땅에 묻거나 소각합니다. 폐기 비용은 지자체 예산에서 나갑니다. 사슴 한 마리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십만 원입니다. 잡는 비용, 운반 비용, 폐기 비용을 다 합치면 마리당 5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1000마리를 다 처리하면 얼마일까요? 단순 계산해도 5억 원입니다. 이 비용은 누가 낼까요? 세금입니다. 40년 전 사슴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한 푼도 안 냅니다. 책임은 사라지고 비용만 남았습니다. 그 비용을 현재의 납세자들이 감당합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걸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현상입니다. 1985년 축산업자들은 이익을 취하고 떠났습니다. 2024년 납세자들은 그 뒤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더 큰 비용도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 비용입니다. 사슴이 훼손한 안마도의 식생을 복원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2030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훼손된 토양, 사라진 식물종, 교란된 생태계 균형. 이런 건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슴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1985년 녹용으로 돈을 벌어줄 황금 동물로 입도. 1990년대 경제성이 떨어지자 버려진 재산으로 방치. 2000년대 번식하면서 골칫거리로 인식. 2020년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사살 대상. 2024년 총에 맞아 폐기물로 처리. 자산에서 부채로, 생명에서 쓰레기로. 40년간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가치가 부여되고 박탈되는 과정.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교과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사살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던 걸까요? 왜 공존이라는 선택지는 테이블에서 밀려났을까요? 사슴을 꼭 죽여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토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대한 중성화 프로그램.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사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암사슴을 포획해서 불임 처리하고 방사합니다. 죽이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마리당 500만 천 달러. 한화로 7만 140만 원입니다. 포획, 마취, 수술, 회복, 방사까지의 전 과정 비용입니다. 1000마리에 적용하면 최대 14억 원입니다. 사살 비용 5억 원의 약 3배입니다. 게다가 수술한다고 바로 개체수가 줄지 않습니다. 기존 개체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1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단기적 효과를 원하는 행정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한 보호구역 설정. 사슴이 머물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철저히 펜스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나라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사슴이 관광 자원이 되어 도시와 공존합니다. 안마도에 적용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나라의 사슴은 1000년 이상 인간과 공존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도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반면 안마도는 작은 섬의 농업과 어업이 주 산업입니다. 사슴을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섬 전체를 펜스로 구획하는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세 번째, 대한 천적 복원. 생태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사슴에 천적인 늑대나 대형 맹수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조절됩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늑대를 재도입한 후 사슴 과잉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200명이 사는 섬에 늑대를 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물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천적 복원은 광활한 자연 보호구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대한 식용 자원화. 사살한 사슴을 식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야생 사슴 고기베니슨가 고급 식재료로 취급됩니다. 사살 비용을 상쇄하고 오히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렵습니다. 야생동물 식용에 대한 위생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도축시설, 검역 절차, 유통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사슴 고기를 먹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식재료입니다. 수요가 불확실합니다. 결국 모든 대안이 비용이라는 벽에 막혔습니다. 중성화는 비싸고 느립니다. 보호구역은 공간이 없습니다. 천적 복원은 위험합니다. 식용화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남은 건 사살뿐이었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빠르고, 가장 단순한 해법. 하지만 정말 싼 해법일까요? 단기 비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생태계 파괴 비용, 복원 비용, 그리고 산정하기 어려운 윤리적 비용. 이런 것들을 합산하면 사살이 정말 싼 선택인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행정의 시계가 단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 45년의 선출직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합니다. 사슴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필요합니다. 2030년 후의 생태계 복원? 그때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마도 사슴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안마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안마도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마도는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남 순천 봉화산에도 야생화된 사슴이 수십 마리 서식합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폐업한 사슴 농장에서 탈출한 개체들이 목격됩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 충청도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흩어진 잠재적 안마도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개와 고양이가 유기됩니다. 그중 상당수가 안락사됩니다. 이국적 반려동물 열풍으로 들여온 이구아나, 앵무새, 악어거북 등이 버려져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황소개구리, 붉은 귀거북, 베스 등 외래종이 토착 생태계를 잠식합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필요할 때 데려오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문제가 되면 죽인다. 이 사이클을 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현행법상 동물 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칩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유기된 동물이 야생화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결국 사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처벌과 비용이 비대칭적입니다. 유기동물이 야기한 피해에 대해 유기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마도 사슴의 경우 최초 유기자들을 추적해서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초기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10마리일 때 개입했다면 이 사태는 없었습니다. 100마리가 됐을 때도 아직 통제 가능했습니다. 1000마리가 된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외래종 및 유기동물의 야생화 조짐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포획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책임 있는 동물 소유 문화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동물은 필요에 따라 들였다가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을 데려온다는 것은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번식업 규제 등 제도적 장치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적 유인 구조의 개선입니다. 사슴 농장이 망했을 때 사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버리면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가 유기를 부추겼습니다. 동물 관련 사업을 시작할 때 폐업 시 처리 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적법하게 동물을 처리하면 예치금을 돌려받고 유기하면 몰수하는 식입니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안마도 사슴에게 비극적인 건 그들이 유해하게 된 게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데려왔습니다. 인간이 버렸습니다. 인간이 없는 환경에서 인간이 만든 조건에 적응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총을 들었습니다. 유해의 야생동물. 이 명칭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슴이 유해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무책임이 유해한 겁니다. 사슴은 그냥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유해 야생동물은 어쩌면 따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사슴을 그렇게 가까이 볼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안마도 주민의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같은 사슴을 두고 누군가는 공포를, 누군가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관점에 따라 사슴은 해충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슴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녹용으로 돈 벌겠다고 데려온 것도 인간, 돈이 안 되니까 버린 것도 인간, 법적 지위 때문에 수십 년간 방치한 것도 인간, 결국 총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도 인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40년 전 사슴을 버린 사람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전부 납세자와 주민들이 부담합니다. 이익은 특정인이 가져가고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 이게 비단 사슴 문제뿐일까요?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 금융위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안마도 사슴은 그 축소판입니다. 총성은 계속될 겁니다. 1000마리가 100마리가 되고 10마리가 되고 어쩌면 한 마리도 남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은 아닙니다. 제2의 안마도, 제3의 안마도가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유행처럼 이국적 동물을 들여오고 누군가는 감당이 안 되어버리고 있을 겁니다. 10년 후, 10년 후 또 다른 유해 야생동물이 탄생할 겁니다. 우리가 버린 책임, 그 끝은 어디일까요? 당신이 지금 데려온 그 생명,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사슴의 눈물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